그럼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방청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은 방청권을 교부하시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고지하신 후 나중에 위원장이 지시할 때에 따라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결산심사에 따른 추가 질의 답변을 부서는 위원은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회계과, 체납관리과, 기획예산 담당관, 홍보 담당관, 생활경제과, 하수 운영과 플러스 시즌 핵심 담당관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기획예산 담당관은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2022년 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하 인하여 출석이 어려워서 그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팀장이 대신 출석하도록 하였으니 양해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들은 방청객을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입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거제시의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열리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귀한 시간 내어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들께서는 결산심사 시 거제시의회의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준수하여 주시고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 전에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상임 예산심사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거제시의 결산은 회계과에서 총괄을 하고 세입은 체납관리과에서 총괄하며 예산은 기획예산 담당관에서 총괄하고 있으므로 잠시 후 안건을 상정하게 되면 먼저 결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체납관리과장님, 예산팀장에게 질의를 하고 결산 총괄 답변이 끝나면 앞서 말씀드린 부서를 차례로 불러 추가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의의가 있습니까? 네. 그럼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직원은 회계과장님, 체납관리과장님, 예산팀장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체납관리과장님, 예산팀장님 반갑습니다. 결산 총괄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누가 질의 있을 위원님 질의하시 주시기 바랍니다. 재양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 그 행보기에서도 예, 상임위에서도 질의하긴 했는데요. 우리 거제시에 이제 총 세입 실제 수납액은 1조 3천억 맞습니까?
이 부분은 회계과장님 답변 결산은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네. 그 중에 세출이 1조 1,400억 정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잉여금이 1,892억이고요. 우리 시는 예산 집행률이 결산서 21쪽에 따르면 86.6%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시는 이제 예를 들면 조기 집행률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전체 우리 그 예산 집행률이고 조기 집행률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예산 담당에서 보도를 하겠습니다. 기획 예산 예. 예산팀장 신현숙입니다. 저희가 작년 2021년 하반기 기준 해가지고 전체 88.78%를 신속 집행했습니다. 88.78%입니까?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경남도 내 1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전체 집행률은 86.6%인데 조기 집행률은 88.7%다 이 말씀인가요? 네네, 그건 아마 기금 있는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금 있는 부분이 다 포함해서 계산이 된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신속 집행 목표 대비 네. 했을 때는 88.78%로 제가 경남도 1위 했고 저 하반기 행안부나 경남도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그 기획 예산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방 교부세 감액 현황, 그죠? 네네. 네, 이 부분도 2억 4,300만 원 네네. 감액되었죠. 2021년 예산에서 감액되었습니까? 22년도 올해 올해 교부세에서 감액이 돼. 예. 2022년 예산에 2억 네네. 4,300만 원이 감액이 돼서 교부세가 교부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네. 저번에도 제가 뭐 행복에서 말씀드렸지만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있는데 감액 사유가 법령 위반 과다 지출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가 지방 교부세를 감액당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네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대신에 인센티브는 3,800만 원 네네. 받았습니다. 인센티브는 제가 칭찬을 드리고 뭐랄까요, 페널티보다 인센티브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예산 집행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어느 분께 결산 검사 의견서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과장님 답변하셔야 되죠. 예, 맞습니다. 네, 이거 이제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하시긴 하셨는데 결산서 11페이지 잠깐만요. 결산서 아니 결산 검사 의견서입니다. 결산 검사 의견서 11페이지 여기 보시면 세입세출 결산에 제가 이거 기금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기금 관련해서 우리 잉여금이 결산서와 상이합니다. 결산서는 우리 527페이지를 봐야 되는데요. 기금의 결산서는 527페이지를 보시면 잠깐만 527페이지 네. 뭐 과장님도 이 내용은 제가 한번 언급했기 때문에 알고 계실 텐데 여기에 보면 우리 그 일반 회계,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싹 다 모두 총괄되어 있습니다. 결산서에. 여기에 우리 기금 보시면 잉여금이 626억이에요.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은 624억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우리 남는 돈에서 2월비, 그다음 보조금 반납금 등을 다 제외한 예. 것이지 않습니까? 예, 예. 여기에 그런데 우리 기금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527페이지에 기금의 보조금 반납금 1억 2,800 이거는 사실 결산서나 우리 이 자료에서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보조금 반납금 우리 일반 회계는 보조금 반납금이 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결산서 첨부 서류에. 맞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527페이지에 있는 보조금 반납금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금의 보조금 반납금. 이 기금에 대한 보조금 반납금은 반납 예정 금액으로 반납 예정 금액. 예. 이 지금 527페이지에 있는 거는 전산 회계상으로 자동적으로 불러와집니다. 네. 불러와져 가지고 이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거고 네. 우리 그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실제 기금 이거는 그 잉여금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기금에는 이걸 이제 기금을 표기를 해주다 보니까 네. 이게 돼 있는데 이건 내년도에 행안부하고 의견에서 이 부분은 없애려고 합니다. 밑에 실제 우게 계도 지금 현재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 기타는 같은 학계가 맞고 네. 기금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별도로 이제 표기를 해두다 보니까 네. 이 금액이 다르게 지금 현재 표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일단 결산검사 의견서는 우리 이 첨부 서류 결산서를 전체 다 보고 최종 의견서를 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 5명의 결산위원들이. 예, 검사위원들이 냅니다. 예, 결산검사위원들이 거의 한 3주 동안 결산을 꼼꼼히 살펴보셨을 텐데 예, 예. 제가 그래서 이 기금을 이렇게 결산검사 의견서에 담으려면은 정확하게 결산서와 일치하게 해야만 이게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네, 결산서에는 441페이지의 결산서에 그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이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에 기금의 잉여금으로 표기가 되어야 돼요. 기금에는 잉여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 회계나 특별회계는 잉여금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런데 과장님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잉여금으로 이렇게 5,500만 원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순세계 잉여금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5,500만 원 2월의 그 금액이거든요. 네네. 그 금액만 잡혀 있는 거고 일반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이 있는데 기금에서는 순세계 잉여금이 없습니다. 기금에서는 순세계 예, 예, 그건 잉여금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다. 예, 예. 그렇더라도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검사 의견서에 이렇게 불일치하게 하시지 마시고 예, 예. 기금은 별도로 한 페이지 따로 분리해서 기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 제가 하나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러한 수치, 예를 들면 기금 관련 부분 이런 것들은 이 의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예를 들면 11페이지에 있는 기금 같은 경우에는 결산서에 예를 들면 어디를 참조했다라든지 이렇게 좀 결산검사 의견서를 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좀 편집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그럼 관련 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지를 좀 적어달라 이 말씀이죠. 네, 이거는 결산서에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출처인지를 좀 명확하게 좀 알려주시면 예, 예. 저희들이 이야기 참 수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기금은 내년도 2022년 결산서에는 요게 그러면 분리되어서 결산검사 의견서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거제시의 각 부서에 당초 세입에 추계하지 않은 당초에 세입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잡지 않아서 결산에 징수가 된 세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체납관리과장님 답변하셔야 됩니까? 그 사항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의 아마 실과소에서 각종 세액 수입, 사용료 수입이라는 그 경상적 세액 수입이라든지 네. 그 임시적 세액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그렇죠.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반영해야죠. 예, 예, 이자 수입 등등 해서 예. 다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하지 않고 결산에 징수한 예. 제가 이거 정확하게 100% 다도 아닙니다. 제가 큰 금액만 추려가지고 뽑은 게 약 33억이에요. 결산 때마다 제가 늘 지적을 했는데 33억을 세입에 추계를 해야 우리 그걸 세금으로 징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사업에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초 예산에 잡지 않고 결산에 징수한 이런 부분들은 세입 추계에 있어서 너무 좀 안일한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의원님 말에는 일단 공감이 가고 예. 그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담당자들이 누락한 부분이 있다면은 개선해야죠. 어떤 과는 쓰다 남은 불용액이 13억, 10억 넘는 데가 많습니다, 과장님. 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추경에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에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내년에 결산할 때 각 부서에 예를 들어서 과도하게 1억 이상 불용 잔액이 남는 데는 반드시 그 사유를 묻겠습니다. 좀 이미 2022년 예산은 아마 당초 예산 편성돼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다음 달에 저희들 심의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2023년도에는 꼭 이런 다시는 이렇게 당초 예산에 추계하지 못해서 연말에 이렇게 징수하는 이런 세금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획예산 팀장님께 한 가지만 더.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기획예산이죠. 네네. 예산 편성 지침이 각 과마다 우리가 매년 이렇게 내려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저희가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어딘가요? 상하수도 자원순환과 네네. 자원순환과와 나중에 하수운영과 제가 질문을 할 텐데 이 지침에 따르면 생활 폐기물 수수료를 반드시 세입으로 잡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24억을 잡지 않았어요. 결산에 24억을 잡았던데 그런 건 우리 기획예산에서 각 부서에 이 지침대로 해라라고 한 번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당초 예산 편성 교육을 했거든요. 집합 교육을 했고 그런 부분도 부서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억은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개정된 내용도 모르고 계시던데 하여튼 다음 당초 예산 때도 저희들이 보겠지만은 다음 결산 때는 지침에 꼭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 처리해 주시기를 각 부서에 꼭 한 번 더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산팀장님, 회계과장님, 우리가 방금 위원님께서 네. 질의하신 그 세입 추계에 33억이 안 됐다는 기재가 안 됐잖아요. 방금 질문한 것처럼. 예산 편성을 안 했다 이 말씀입니다. 예, 추계를 추계를 안 했다.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리스트를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설리가 없도록, 그런 설리가 없도록.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겠지만 제가 세과의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조 시대예요. 1조 시대인데 지방 교부세 덕분에 1.58%가 증가했는데 자주 지원이 감소해서 재정 자립도가 22%에 불과합니다. 우리 거제시가. 그래서 자주 지원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세출 부분에 줄이는 것이 재정 운영의 절대적입니다. 잘 명심해 주시고 세계가에서는 이
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결산 총괄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다음에 까예 기획 예산 담당관에. 그러면 아우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퇴장하시고 바깥에 기다려 주시고 기획예산 담당관 우리가 기획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재현 의원님 기획예산 담당 예, 질문해 저는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다음으로 기획 예산 담당관인 줄 알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순세계 잉여금에 관한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19년도에 410억, 20년도에 546억, 지난 연도 이제 361억 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혀졌습니다. 18년 이전에는 얼마였죠? 18년, 17년, 16년까지. 저희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18년까지 있는데 2018년도에는 267억이었습니다. 예. 그 전년도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전년도는 지금 예. 제가 이제 자료가 없어가지고 예. 대략 200억대 되어졌던 것이 예. 19년, 20년에 두세 배 이상 늘게 되어졌고 2배 정도. 그리고 20년도에 보다는 많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줄어드는 것이 맞지 않나요? 최대한 저희들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2018, 17, 200억이었는데 지금은 한 300억 규모는 저희가 전체 예산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순세계가 조금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비율로 따졌을 때는 한 3% 이내로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적은 편입니다. 예. 순세계 잉여금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죠? 순세계 잉여금은 일단 초과세입 플러스 집행잔액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초과세입은 우리가 이제 예산에 아까 최양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상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계상했는데 생각보다 좀 더 들어오는 경우 저희가 100% 이제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일부 초과되는 그 세입과 그다음에 남은 집행 잔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순세계 잉여금은 초과 세입과 이제 불용 잔액을 말한다. 결국은 정확한 세수 추계를 제대로 못했다. 두 번째로는 집행 잔액이 남았다라는 것은 명확하고 면밀한 사업 계획이 되어지지 못했다. 뭐 이런 점도 주요한 원인이 되겠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100% 이제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은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100% 예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세액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이제 저희가 계상을 하기 때문에 약간 초과 세입이 생길 수 있고 또 집행 잔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순수하게 집행 잔액도 있지만 우리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저희가 이제 매칭 부분에도 집행 잔액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합해져서 집행 잔액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 없고 또 연말에 내려오는 국가보구조금이라는 교부금 뭐 등의 요인들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렇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다만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것은 쓰고 남은 돈이라고 결국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하고 사업 계획을 세울 당시 좀 더 명밀하게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점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당해 연도에 가능하면 다 쓰는 것이 바람직하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걸 불가피하게 쓰여지지 못했다라면 물론 이제 결산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제 순세계 잉여금이 361억이다라고 나올 수는 있지만 연말에 뭐 열 넘으면
열 넘으면 개략적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한 90% 정도는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또 내지는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은 그 당해 연도에도 일정 부분 순세계 잉여금이 어느 정도 남을 것이라는 부분들도 예상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당해 연도에 있어서도 집행이 불가한 것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이제 반영되어져야 될 것이고요. 특히 본 예산에 있어서도 순세계 잉여금의 360억의 규모라고 했을 때 올해는 물론 240억으로 정도로 이렇게 이제 반영은 되어졌고 또 일추에 있어서도 300여 원까지 이제 반영은 되어졌지만은도 근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뭐 지난해에도 그러하고요. 어쨌든 당해 연도에 계산되는 순세계 잉여금을 좀 더 면밀하게 추계해서 반영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은 1회 추경 때 반영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결산 승인이 9월 달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제 이번에 1회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우리가 저 이전까지는 제가 일추를 4월 달쯤 했기 때문에 결산 승인이 나고 난 뒤에 그 이제 순세계 잉여금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꼭 일추에 반영을 하라 하시면 우리가 결산 결과를 가지고 일정액을 일추에 이제 뭐 추계를 해놓고 그다음에 2추 때는 결산 승인이 나면은 그 금액으로 정확하게 또 반영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21년도) 지난해 이제 결산 의견서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지적입니다. 집행자는 그 세액과 잉여금이 많이 남았다. 이것을 이제 개선 및 건의 사항으로 순세계임 당초 예산 편성 및 편성액은 차기 추경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기간을 준수하여 재원의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람. 이제 지난 연도에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의견입니다. 물론 반드시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20년도에 있어서 이게 1회 추경 이후 3회 추경, 결산 추경에 이르기까지 이것들이 분배되는 형식으로 이제 되어진 부분이 있다라는 걸 다시금 말씀드리고요. 결국은 쓰고 남은 돈을 어쨌든 최대한 특히나 우리가 코로나 국면에 있어서 지역에서 예산에 대한 요구가 참으로 컸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순세계 잉여금을 최대한 줄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이 빠른 시일에 일추 형태라도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18년 이전 순세계 잉여금이 200억 원인데 저도 한번 18개 시군에 우리 거제시의 순세계 잉여금이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들을 한번 살펴보면 다행히 매우 적은 편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어쨌든 순세계 잉여금이 제때 쓰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역의 경우 과도하게 발생한다는 이유로 시가 제대로 세수 추계를 잘못했고 집행을 계획을 제대로 못 세워졌기 때문에 이 남은 돈을 주민협력 예산의 일부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 지적도 있는 건 아시죠? 예, 아무쪼록 200억 이하로 줄여고 또 300억 이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적기에 주민들의 나름의 행정 서비스가 이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양 의원님. 예, 팀장님. 이거는 어떻게 물어볼까 어떨까 좀 고민스러운데 우리 이번에 도시재생기금 15억 내년에 지방채 발행하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순세기 잉여금이 360억이나 되는데 왜 또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 자체적으로는 발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근데 저희 재정 여건상으로는 네. 할 필요가 없는데 저희가 공모를 할 당시에 네. 그 공모 조건이 그 기금을 이제 지방채를 발행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춰서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택기금에서 발행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 공모 당시에 그건 이미 정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연도시재생도 기금을 발행을 해야 됩니다. 주택기금에서 지방채를 저희가 발행을 해야 장승포 됩니다. 오포는 기금을 발행하지 않았거든요. 장승포는 공모에 그 조건이 없었고요. 고연만 그렇습니까? 옥포와 고연은 둘 다 공모 조건에 그게 있습니다. 오포는 지방채 발행했습니까? 지금 아직은 안 했고 계획상 예. 내년도나 후내년도에 발행을 저희가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발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돈이 남아 도는데 돈을 빌려서 이자를 부담해가면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는 게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공모 조건이 빚을 내야 된다 이런 공모 조건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기금이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 주택기금을 제가 알기로는 주택기금에서 저희가 그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율은 어떻게 되죠? 1.5%. 1.5%.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방금 그런 부분도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 조건이 그렇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15억을 지방세를 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기보다는 예. 거기에 대해 조금 보충을 하자면 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 이제 다양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라는 공모 기준상에 이제 그 내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허그 기금으로 해서 뭐 이렇게 재원을 마련하도록 되어져 있는 걸로 어제 확인하고 보고 받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팀장님, 우리가 상임위에서 보조금 반납금이 너무 많았어요, 이번에. 물론 그 중에서는 가까이다 지적은 많이 했고 그 중에서는 뭐 계속비나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반납금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과에서 많이 지적을 했으니까 각과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부서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관 직원님께서는 홍보 담당관을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예. 담당관님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담당관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의원님. 예, 우리 홍보 담당 과장 우리 과장님이시죠? 예. 예,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홍보 담당관에서 예산을 보니까 16억에서 이제 뭐 15억 얼마 쓰고 한 2,400 정도 이게 지금 남았네, 그죠? 맞습니까? 작년 예산이 한 19억 되는데 여기는 죄송합니다. 예. 결산서. 1,200만 원 정도 지금 남은 걸로. 결산서 듣습니다. 163페이지는 그렇게 돼 있던데. 결산서. 죄송합니다. 예. 163페이지 맞죠? 예. 근데 이게 코로나 때 아닙니까? 작년 같으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18년, 19년도에는 얼마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됐죠? 코로나 전에. 18년, 19년도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못 우리 해봤는데 그 뒤에 우리 그 담당관님 아마 예산은 네. 매년 네.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네. 취소된 예산이
행사 지원 실비 보상금입니다. 우리 저 언론 브리핑 룸하고 그러면 참여자들 저 급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급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됐고, 작년에 또 그 맥주 축제 그는 미리 뭐 제가 감액해서 요 부분에 빠진 것 같습니다. 작년에 6,300만 원 정도는 맥주 축제를 계획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 취소하다 보니까 뭐 또 감액한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예. 그러면은 2018년도, 19년도 그 예산하고 그때는 코로나 전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코로나 전 예산하고 코로나 시국하고 예산이 이게 똑같다는 게 납득이 안 갔어요.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반납이 그러니까 2018, 19는 코로나 전이니까 예, 그때는 그 예산 편성이 좀 많이 돼가지고 많이 썼는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국은 반납이 많다 보니까 이제 예산을 못 쓴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본 거고, 그 다음에 이 홍보과라는 게 홍보 담당 이 관여 시스템이 제일 큰 목적이 거제시 홍보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지?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보고받기로 홍보대사가 160여 명 정도가 있다는데 맞습니까? 전체적 홍보대사. 2005년부터 홍보대사를 지정해가지고 홍보대사가 지금 2019년도 별도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조례 후에 지정된 홍보대사는 지금 현재 2명입니다. 2명. 예, 지금 현재 요 기간이 2년인데 2년이 임기 2년이 남은 분은 지금 현재 2명입니다. 현재.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예. 자, 홍보대사라고 한다면 예, 우리 거제시 안에 각종 행사나 축제나 그런 데에 좀 오셔가지고 좀 얼굴도 비춰주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각종 그분들이 뭐 어떤 분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스타들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언론에서나 그런 데서도 거제시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제가 못 봤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올해 혹은 뭐 앞으로 이제 그 2019년도에 그 조례가 만들어지는 그 이후에 지금 2명인데 새로 계약을 하거나 새로 어떤 오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각종 행사, 축제, 이 홍보대사들의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조금 포함을 좀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경남에서 우리 시군의 그 이 예산 평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좀 높습니까? 이 예산이 좀 낮습니까? 그 현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뭐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산은 아마 우리 시군 시세 따라 예산이 아마 어느 정도 차이 나고, 우리가 한 5등 정도, 6등 정도, 5등 정도 되니까 아마 시세도 우리 경남에서 한 5등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어찌 보면 이 거제시를 홍보하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이 작으면 더 못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당연합니다. 업무를 하려면 그에 따른 인력과 예산은 당연히 소관되는 이런 뭐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을 주로 보는데요. 이 박주일이라는 분, 이분 참 대단합니다. 이 전국 팔도를 다니면서, 예.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어떤 사명감으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참 좀 이렇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거제에 우리 구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구경. 거제의 구경. 8경에서 하나 보태가 구경됐다며. 그 의원님, 저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한데, 제가 오늘 이 결산 이 자리다 보니까 결산에 대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전반적인 그 업무에 대해서 제가 별도 자료를 준비 못 해왔는데, 별도 이런 부분은 의원님 궁금하시면 제가 별도 의원님께 보고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면 안 되겠습니까? 소 의원님 그 별도로 우리 홍보 담당관님께 보고받도록 하십시오. 그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궁금한 게 많잖아요. 이 결산에 대한 것만 지금 질문하시고. 알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의원님.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2021 회계연도 홍보 담당관 부서 성과를 보면은
이제 전 분야에서 목표 대비해가지고 달성률이 100%고 정말 2021년 한 해 세운 목표대로 잘 하셨다. 그거는 요 2022 회계연 결산 검사서를 보니까 그런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결산 검사위원들이 홍보 담당관실에 공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목표 대비 세운 것 예산도 효율적으로 잘 썼고 또 성과 운용도 잘 됐는데 저 결산위원들께서 우리 부서의 지적사항은 지금 시대가 SNS라든가 어떤 언론 홍보 환경이 바뀌었는데 기존 우리 레거시 어떤 언론이라는 신문 그 지면 광고에 지면 구독력이 많다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홍보 담당 업무를 하면서 이 주요 메이저 물론 인터넷 신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주요 메이저 지면 신문들도 다 인터넷 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 우리가 저 언론 보도 자료를 전국 180여 곳에 보도 자료를 요청하는데 어느 정도 지면 구독 우리가 어느 정도 지면 구독도 그분들의 그 보도 자료 그 계좌에 대한 뭐 이런 말씀드리기 약간의 반대 급부적인 이런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 지면 신문 툴이라는 부분도 나름대로 올해는 조금 중앙 그 메이저 신문 그 주요 부수가 많은 거는 좀 줄였습니다. 이 결과는 내년에 결산 보고 때 아마 그 성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아직 줄여라고 주문은 하지 않았고 예. 작년에 결산 보고 예. 위원들 의견이 그렇다는 예. 그래서 2019년도에서 2020년도 주간지 부분 확실하게 많이 줄었어요. 예. 그리고 또 그만큼의 예산도 또 다른 홍보할 수 있는데 투입이 됐고 그런데 조금 여기서 제가 좀 궁금한 점은 2020년도에서 2021년도 갈 때 잡지 관련된 건수는 2배로 늘고 예산도 그 정도로 반영이 됐는데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간지나 주간지 등 이런 언론 매체들하고 우리가 또 보도 자료를 발송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우리 시의 책임도 있으니 그런 거는 이해가 간다마는 잡지와 관련된 거는 어떻게 이렇게 는 거죠? 특히 또 이 시대가 2020년도 가장 코로나가 많은 시기 때문에 주로 저희가 언택트 활동을 제일 많이 하던 시기인데 어떻게 또 이런 우리가 봐야 하지 않은 그런 잡지들에 대해서 많이 늘었는지. 이게 주요 메이저 언론은 한번 광고료가 한 700에서 600 정도 나가는데 어떤 광고비가 그 광고를 우리가 요청하고 광고비가 지급하기가 좀 어려울 때는 우리 언론 보도된 그 잡지를 그에 상당한 잡지를 대신 구매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아마 지출됐는데 전체적인 그 언론이라든가 이 대상을 보면 전체적 평균적으로 나갔다고 우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 민선 8기가 시작됐고 또 우리가 스마트폰이 도입되고 나서부터는 이런 지면이라든지 또 간행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점점 줄고 있는데 지금 이제 지방자치단체 또 좋은 사례들은 우리가 가져와야 될 필요성도 있으니 최근에 과감하고 아주 혁신적으로 이런 주간지, 잡지 등에 대해서 뭐 없앤다라는 표현보다 정말 효율적이고 우리 시의 홍보 담당관실에 예산이 투입된 그 금액으로 조금 더 과감하게 투자하거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담당관님도 분명히 계속 모니터링 하시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 검사와 또 이런 성과 분석했을 때 이제 2022년도 다 끝났지만 그 다음 연도 또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시도 뭔가 좀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홍보와 관련돼서는 운영이 필요하다 보이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홍보 담당관실에서 우리 거제시가 제일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역할이고 또 제일 이런 아이템이라든지 컨텐츠도 생산하는 역할인데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를 홍보하는 다양한 매체들 중에 그래도 거제시를 생각했을 때 거제시청 홈페이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은 장기적으로라도 조금 예산 조정 부서별로 업무 분장이 있나 하더라도 홍보 담당관실에서 조금 더 책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직 진단을
지금 새로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라든가 그 홍보 분야를 지금 나름대로 우리 저 조직 부서에 뭐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전체적인 조직 진단에서 아마 의원님께 조금 전에 하신 그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여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우리 지자체 최초로 홍보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우리 홈페이지하고 틀리고 홍보 플랫폼 구축하면 거기에 관광이라든가 우리 시정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시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예. 하나의 판을 깐다고 이리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업무 보고 때 또 더 자세하게 해주시고 2021 회계검사위원 그 의견서에 있는 공고 사항을 저희가 잘 숙지해가지고 좀 선제적인 이런 개선들 잘 일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재양 의원님. 예, 담당관님 수고 예. 많습니다. 신문 구독 관련해서는 참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 작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문 구독 및 공고에 2억 5천만 원 정도 집행을 하셨는데 예. 신문 구독료만 얼마 정도 집행하셨습니까? 2억 5천만 원 중에 신문 구독료만 작년에 한 1억 3천 정도 했습니다. 우리 그러면 면동 다 포함했습니까? 그 지금 우리 신문 구독료는 우리 요 본청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면동까지 치면 더 많겠네요. 예, 면동은 또 뭐 자체적으로 아마 네네. 구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불가피한 사항도 있을 수는 있겠다 싶은데 사실은 이것도 참 어찌 보면은 오전에 신문이었다가 오후에 그냥 폐지로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이건 한번 좀 고민해 주시기 예, 바라고요. 최대한 우리도 상당히 그 부분 위원님들 지적도 네네. 많은 사항이 돼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네네. 예. 일단 그리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정 기록물 관리. 시정 기록물이라 하면 뭐 어떤 걸 얘기합니까? 시정 기록물이라는 거는 우리 예산을 목을 달기 위한 하나의 그 부기의 어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예. 저는 국가 기록물은 들어도 시정 기록물은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나? 과목을 우리 예산을 편성하면 나름대로 분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이 시정 예산은 기록물 뭡니까? 관리라는 이거 세목을 하나 정해가지고 거기다가 업무 추진비라든가 업무 추진비요? 기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항목에 포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그 기본 경비 이런 데 다 안 들어갑니까? 업무 추진비는? 기타 우리 항목에 부서 운영하는 기본 경비가 있고 부서 전체적인 하는 게 있고 팀별로 또 각종 사업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일반 운영비나 사무관리비라든가 아니 근데 특히 여기 또 소셜 미디어 운영하는 이런 부분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부 자료 주십시오. 예, 그래 알겠습니다. 예, 예.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 알겠습니다. 네, 세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우리 홍보팀에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이 나와요. 그 종이신문, 예, 예. 특별히 종이신문 이랬는데 조직 개편 연말에 하실 건데 좀 건의를 많이 하세요. 건의를 해서 시대에 맞게 그렇게 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거제시나 거제시를 잘 홍보해서 많은 사람이 그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역할이 크잖아요. 지금 홍보팀장 그죠? 예. 조직 건의서를 많이 올려서 시정이 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른 질의 김선민 의원님. 질의는 아니고 이번 최양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저도 부탁드립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예. 조대영 의원님. 제가 홍보팀은 여기 뭐야 이 홍보 담당관입니다. 홍보 담당 쪽은 제가 할 말이 참 많거든요. 예. 언제 한번 뭐 의원님 시간 나시면 언제든지 예. 저는 시간 낼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한번 만납시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홍보 담당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네, 자주 듣죠. 네. 예, 우리 지금은 김철구 과장님이 안 계시죠? 네, 그래서 홍순필 팀장님 입장시켜 주십시오. 고급 승진. 예, 예, 예. 팀장님 반갑습니다. 예, 우리 생활경제과장님이 김철규 과장님 5급 승진자로 교육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홍성철 팀장님께서 계속 업무 보고도 하고 수고하십니다. 생활경제과장님 반갑습니다. 생활경제과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양 의원님. 예,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전통시장 때문에 자주 뵀었는데 상임위가 바뀌어가지고 그 생활경제과 세입 결산서 73페이지 보시면 우리 생활경제과 그 1년 예산이 거의 한 110억 정도 된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미수납액이 약 한 9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세금 징수 결정액이 108억이네요. 네. 108억 중에 900억 미수납액은 어떤 내용입니까? 석유 사업법 900만 원, 900만 원. 예, 석유 사업법 위반으로 600만 원 하고요. 석유 사업법 위반요? 예, 예. 석유 무슨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뭐 주유소입니까? 예, 예. 그게 640만 원하고 저 장터 고연 주차장 장터 네. 전기요금 그 납기가 미도를 해가지고 아. 260만 원입니다. 그러면 미납된 건 다 완납 다 했죠. 지금은 다 완납됐습니까? 예, 네, 그러면 74페이지 공사 공단 전입금에서 200만 원, 270만 원 미납액이 예. 고연 시장 그- 전기 요금입니까? 예, 예. 전기 요금은 이제 우리가 요금 고지서가 나가면 그 한 달 후에 이제 다음 달 5일까지 아마 납기가 납부를 하니까 이거는 납기가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이렇게 미수금으로 처리하신 거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결산서 보시면 생활경제과 거제사랑 상품권 전체 여기에 59억 지출했습니다. 이 지출 내역은 이 지출 내역은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뭐 상품권 수수료, 교환 또는 발행 수수료 등등이 포함된 것입니까? 거제사랑 상품권에 59억, 약 60억이고요. 그 밑에 보면 상품권 발행 지원 해서 지금 계속 44억, 그 밑에 9억, 그 밑에 또 1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따지면 지금 거의 한 100억이 넘는데요. 네. 그게 보면은 그 거제 사랑 상품권 위탁 업무 대행 수수료가 15억. 그리고 배달 올 거제 이벤트 행사 2천만 원. 그 할인 판매 보조금이 39억. 잠깐만요. 할인 판매 보조금이 39억 여기 예. 포함됩니까? 네. 59억에 포함됩니다. 네네. 상품권 발행에 5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일반 운영비 운영비 포함하고요. 예. 그러면 우리 수수료, 상품권 환전 수수료, 판매와 환전할 때 수수료가 전체 2021년 전체 얼마였습니까? 판매하고 환전할 때 우리 농협에 수수료를 주지 않습니까? 예, 한전 수수료가 0.77%, 얼마? 0.77%입니다. 전체 얼마냐고요, 금액이? 지금 결산서로 봐서는 이게 뭐 환전 수수료인지 아닌지 우리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환전 수수료 따로 파악 안 했습니까? 우리 담당 팀장님 대신 좀 답변 한번 네,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담당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소상공인 팀장 김명숙입니다. 그 의원님 말씀하신 59억에는 그 각종 우리가 그 상품을 발행하기 위한 운영비하고 할인 판매 보증금이 그 밑에 보시면 63억 있지 4%, 6%, 8%돼 있는 거. 그게 63억입니다. 63억에 대한 매칭비가 32억이 59억에 들어가 있는 거고 네. 여쭤보신 위탁 업무 그 대행 수수료에서 15억을 잡아놨는데 거기서 판매하면 우리 이제 지류 같은 경우에는 1%, 환전하면 1%, 네. 그다음에 제로페이 같은 경우는 0.77%가 들어갑니다. 그 금액이 총 합쳐가지고 14억 9,500이 나갔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럼 14억 9,500만 원이 우리 그 판매 환전 판매 수수료입니다. 환전 수수료라는 거죠. 네. 아, 이게 제가 보니까 우리 농협은 우리 시금고지 않습니까? 경남은행과 함께 시금고인데 우리 약 한 1조 3천억, 1조 4천억 되는 우리 시 세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아마 시금고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금고로 지정될 때 인센티브를 하나요? 우리 시에 기부는 얼마였습니까? 저희가에서 시금고는 담당하지 않습니까? 예, 천학관리과에서 제가 하는 거고. 위원님 제가 아는 대로 그 3년간 계약을 해요. 네네. 하는데 20억이더라고. 시금고에서 20억이고 그 리스트는 제가 잘 모르고 경남은행이 기금이 8억이더라고. 근데 그 20억에 대한 내역은 저도 잘 모르고. 아니 그 20억을 우리 시에 기부한다는 그렇죠. 말씀입니까? 응. 20억 아니 그렇게 3년에 3년에 20억 네.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그래 같은데. 그래요. 그 예산으로 아마 그 주차장을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거는 그게 제가 따로 한번 따로 받아보세요. 네,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7억 그러니까 15억 가까이 우리 이렇게 상품권을 팔고 환전하는데 이 수수료가 들어가는 걸 제가 이제 사실은 다른 지자체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 시는 이게 100분의 3%인가요 수수료가? 1%입니다. 이게 두개 100분의 판매 환전 1이죠. 합해서 2%고요. 네, 100분의 모바일은 1이죠. 완전 별도 이제 한국결제진흥원이라는 데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 0.77%는 별도고요. 우리 시가 지자체 중에 제일 높아요 환전 수수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2%이지만은 저희가 저기 4개 시지부 장평하고 옥포하고 그다음에 거제시 출장소하고 시지부 4개는 환전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전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계산을 하면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다른 이제 시금고로서의 약간 인센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1조 넘는 돈을 금고에 자기 운용을 할 수 있고 뭐 어쨌든 농협 입장에서는 큰 고객인 거예요. 우리 거제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수수료에 15억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 보니까 우리 시가 가장 높아요. 저희 도내 평균 시부 도내 평균이 1.5%입니다. 1.5%인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면 4개 원래 그 출장소 거제시 지부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 시지부에서 다시 위임 계약을 해서 29개 지역 농축협하고 연결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업무가 환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140억을 팔았는데 환전 같은 경우에는 일이 많이 번거롭고 엄청 꺼려하는 업무입니다. 특히나 우리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지역마다 농축협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많이 꺼려를 하고
좀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 이 업무만 환전 판매만 담당하는 예를 들면 공무직 또는 파트타임 직원을 기간제를 둔다든지 해서 이 업무만 딱 담당하는 한두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임금을 주고 그런데 그 망이 지금 33개 망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한두 명 해가지고 지역적으로 또 어떻게 다 안배를 하고 배치를 할 겁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 되지. 그리고 그 금고 우리 그 농협 같은 경우는 시군구인데 이 정도의 그 뭐랄까요 시의 협력 정도가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우리 그 시군구 정할 때 이런 부분 좀 심사 기준에 좀 포함시킬 수 없습니까? 업무가 조금 농협이 우리 시군구니까. 그거 한다고 이렇게 하기가 좀 예, 시군구 업무는 또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찾아본 각 그 지자체 단체 조례에 의하면 우리 시가 가장 비율이 높다. 조례상 비율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좀 뭐 하여튼 제가 뭐 상임위 같은 상임위가 아니라서 행정사무감사도 못 하는데 어쨌든 예결위에서 질의를 안 하면 질의할 기회가 없어서 일단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75페이지 팀장님. 네. 거기 생활 뭡니까? SOC 고현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대형버스 주차장. 네네. 이게 이제 이제 사업이 완료되었죠. 네, 완료. 2021년에도 보니까 한 5억이 집행이 되었네요. 예, 예. 보조금 1억 원 반납됐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주차장 운영하나요? 지금 버스 전용 주차장이기 때문에 버스 전용으로만 지금 사용. 버스가 되냐고요, 그래. 버스가 일주일에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은 하루에 한 대 정도는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버스가요? 예, 야간에 보통 그 주변에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하루에 한 대 정도. 예. 하루에 한 대 정도. 이 예산이 한 40억 들었죠. 예, 43억. 45. 참. 진짜 저는 참 이런 사업을 참 우리 시가 물론 그 자산은 우리께 될 것입니다. 그 주차장은 우리 시 재산이 되겠죠. 관광버스 한 대 주차하려고 우리 45억 되는 세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관광버스가 지금 조금 내로 주차하는 데수가 좀 적지만은 코로나 끝나면 아마 우리 그 서울의 여행사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조금 인센티브 주고 아마 그 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총 몇 대 될 수 있습니까? 한 3대 됩니까? 예, 예. 네 대입니다. 4대 됩니까? 관광버스 4대를 위해서 우리가 제가 그렇게 안 그래도 얘기합니다. 주차장 한 대당 10억짜리 주차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명절 때나 이런 데는 일반 승용차 개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지나갈 때마다 참 전 진짜 한숨이 나오는 곳입니다. 뭐 일단 이미 예산은 집행이 되었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뭐 따로 행정사무감사 때 뭐 지적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팀장님 우리 사회적 176페이지 사회적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약 한 6억 7,6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176페이지. 그 중에 보면은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이 2억 8천만 원.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 뭐 한 8천만 원 등등 해서 이렇게 있는데,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아예 집행이 안 됐습니다. 왜 수요가 없었습니까? 예, 간내 그 사회적 기업 그 미참여가
하는 바람에 지금 예산이 지금 그러면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를 신청한 데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홍보를 하셨죠. 예, 당연히 뭐 홍보는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겠다는데 왜 신청하는 사회적 기업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일단은 사회적 기업이 참여를 안 해가지고 일단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그 사회적 공동체 활력화 사업 6억 7,600만 원에 대한 좀 세부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한은진 의원님. 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그 174쪽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이랑 에너지 시설 개선율이 어찌되었든 목표보다는 실적이 많습니다. 그 신재생 에너지 보급 요 지원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74쪽. 174쪽입니까? 예. 성과 지표에 보면 예.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거는 저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이라든지, 그렇죠. 예, 또 그 저소득층 전기시설 교체, 그리고 태양광, 태양열, 뭐 지열, 뭐 총 망라합니다. 네. 그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그 176쪽에 보면 팀장님 그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돈이 남았어요. 그 미니 태양광 같은 이런 사업들이 예. 사실은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지금 해당 아파트에 홍보를 다 했는데 그 주민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주택에 이제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네네. 근데 이제 내 아파트에 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입주자 대표를 통해서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수량이 많지 않은 다양한 그런 것들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랑 좀 이렇게 공동주택이랑 좀 이렇게 이런 것들 관계를 맺어서 사실 이런 작은 부분부터 이런 돈이 남는다는 건 사실은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되거든요. 네. 이건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잘 지금 알겠습니다. 2050에서 탄소 중립에서 진짜 뭐 정책적인 이런 것들 뭐 큰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런 거 작은 것들부터 우리 시민들이 좀 이렇게 꼭 하고 싶은데 이런 거 하나 안 하면서 다른 거 얘기 나오는 거는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그러니까 물론 태양광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달성률이 높게 나왔던 것 같은데 사실 태양광 같은 이런 보급 지원이 좀 돈이 남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 보니까 홍보나 이런 것들을 좀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공동주택이랑 가능하면 그 뭐 몇 세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뭐 회의에서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좀 적극적으로 시에서 이런 것들은 해야 된다고 세대랑 상관없이 좀 해가지고 많이 좀 보급될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노재하 의원. 예, 제가 최양희 위원께서도 지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제 고현시장 대형 주차장 문제는 우리가 물론 거기에 대부분 많은 예산이 국비와 도비였습니다. 그 사업에 있어서 선정 과정에 적적성을 제대로 한번 신중하게 검토가 제대로 되어졌는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더더욱 현재 운영 실적을 보면 사업 취지와는 어쨌든 좀 동떨어진 형태의 결과를 낳기도 했었고요. 많은 이들이 이제 텅텅 비어 있는 그 주차장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적절한 활용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팀장께서는 향후에 숙박시설 거기에 들어오는 버스를 인센티브를 통해서 유치하겠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효과는 매우 불투명하고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예상컨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형 버스 주차장으로 지금 되어져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안, 활용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좀 검토가 시급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주차장에 지금 버스가 내면 조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 코로나 시대에 계속 이렇게 버스가 주차하지 않으면은 한 대 정도는 전용으로 남겨놓고 나머지 3대 정도는 일반 승용차를 대상으로 개방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게 코로나 시국이라거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예요. 대형 버스가 과연 그쪽으로 들어와서 주차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 그런 문제. 이제 어떻든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걸 시점이거나 또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대형 버스를 주차도로 유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더 구조적인 형태의 필요하다,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재구조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번 심각히 검토해 보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이게 처음에 당초에 할 때 관광버스 7대였어요. 근데 지금 4개까지 내려왔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 또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안 지어도 비좁은데 그 들어가려고 하면 인도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는데도 그리고 1600인가 1800인가 평당 줬어요.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팀장께서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 거제시로서는 민은 1호입니다. 이 근래에 왜 와 이런 너 뭐 하는 거고 또 딱 이렇게 핸스를 쳐가지고 일반 차도 못 들어가게 해놨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버스가 많이 안 오면 일반 차라도 시장 가는 사람 좀 사용하도록 그리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생활경제과장님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수 운영과장님 입장시켜 주십시오. 하수운영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수운영과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태석 의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저는 결산액금보다도 한 가지 질문이 있어 먼저 드리려고 그럽니다. 네. 하수 종말 처리장이 지금 새로 우리 시에 신설되는 게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 중앙에 24,000톤, 장성포에 8,000톤. 예. 그렇게 큰 거는 그렇게. 예. 그래서 하고 질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수 종말 처리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민원이 없습니까? 뭐 주위의 환경에 뭐 악취가 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 크게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제가 어저께 대교 덕호마을에 이제 민원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는 지금 보니까 하수 종말 처리장하고 그 민원 제기하신 분하고 그 집하고 거리가 한 10m도 안 되더라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태풍이 오고 이러니까 그 역류를 하니까 이게 용량이 작아서 그런지 주위에 어제도 비도 안 왔는데 가니까 악취가 많이 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또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과장님인데 그런 그 민원 생활하기 힘든 악취가 나는 이런 부분은 좀 무슨 대책을 세워서 이주를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해 줬으면 어떡하 싶어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덕후는 그 용량이 작아서 예. 지금 상하수도가에서 정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정설을 같이 하면은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은 하수운영가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악취 부분은 저희들이 악취 기술 진단 때 한번 주변에 그런 뭐 이렇게 민가가 가까이 있으면은 그런 뭐 피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진단할 때 용역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피해 없도록 저희들이 잘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분이 아주 지금 골머리를 많이 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방문하고 왔는데 좀 그걸 좀 감안하셔서 다른 지역도 신설하는 부분도 좀 그런 부분이 민감하고 이 악유가 안 생기게끔 좀 행정적으로 좀 도움을 주셔서 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재양 의원님.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하수 운영가 세입 결산서 144페이지. 수수료 수입에 생활 폐기물 처리 수수료. 이게 이제 당초 예산에 당초에는 안 잡으셨어요, 그죠? 예, 저희들은 저 세입을 기타 수수료, 분유 처리 수수료 1억 2천만 원을 잡았는데요. 징수는 사실은 저희들이 뭐 월 2에 업체 5군데에 대해서 징수를 다 했는데 목을 아마 당시에 그 징수할 때 생활 폐기물 처리 수수료로 이게 목을 잘못 이게 입력을 해서 지금 이게 징수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잠깐만요. 예. 생활 폐기물 처리 수수료 1억 900만 원. 예. 결산에 지금 징수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분유 처리 수수료 분뇨 처리 수수료라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기타 수수료 1억 2천만 원이 그는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세입을 잡을 때 네. 1억 2천만 원을 저희들이 잡아낸 겁니다. 아, 잠깐만 이렇습니까? 예. 그러면 당초 예산에 1억 2천만 원 분뇨 처리 수수료를 당초 예산에 추계를 하셨습니다. 예, 1억 그렇습니다. 2천. 예. 그런데 이것이 결산에는 결산에 지금 생활 폐기물 처리 수수료라고 1억 900만 원 올린 것이 이것이 생활 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아니라 예. 분뇨 처리 수수료다 예,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기타 수수료 1억 2천만 원 분뇨 처리 수수료는 1억 900만 원 결산에 징수가 되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하수운영과 과목에는 생활 폐기물 처리 수수료 이게 목이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예. 자원순환가 목인데 예, 맞습니다. 왜 하수 운영과에 이 결산서만 보면 결산에 징수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1억 9천은 기타 수수료로 징수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1억 2천 지금 징수하겠다고 결정했고 그러면 1억 9천 아니 1억 900만 원 징수를 하셨고 그러면 남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기타 수수료 1억 2천은 징수 결정액 1억 900만 원. 예, 맞습니다. 맞죠? 예, 해서 실제 수납액도 1억 900만 원.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좀 더 잘 챙겨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민 의원님.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특별회계 결산서 16페이지에 고현지구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서. 그거는 의원님 그거는 그렇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럼 이것으로 하수 운영과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정 핵심 담당관님 입장시켜 주십시오. 아니 추가로. 예.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예. 우리 담당관님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위원님. 예. 결산 위원님들이 또 꼼꼼하게 결산을 통해서 의견서까지 제출된 상태고요. 또한 각각의 상임위별로 결산서 내용들을 이미 좀 마쳤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산서 298쪽에 보면 농업 정책과의 예산으로 주민 참여 예산제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보조해서 명시를 된 겁니다. 1억 4,785만 원. 물론 상임위에서 조금 살펴는 보았지만 이제 주민 참여 예산제와 관련된 것을 시정 혁신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추가로 조금 출석했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가 여기 이제 주민 참여제 예산이라고는 하지만 이 사업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2년 올해 말까지 24억을 들여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사업을 이제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왜 이게 주민 참여 예산제 지원 사업 보조금 여기 들어갔느냐라는 궁금증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조금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도주민 참여 예산제는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요? 뭐 매뉴얼이라면 매뉴얼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도주민 참여 예산은 시군 연계행이 있고 예. 주민 자치행이 있습니다. 예. 시군 연계행은 그 주요 사업 대상이 도와 시군 연계 사업, 또 도민 공모, 시군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발굴된 사업 중 도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 시군 단위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타 시군으로 전파하여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 등이 되어 있고요. 그 주민자치행 사업은 그 읍면동 단위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주민들의 생활, 문화 등을 변화시키는 발전적 사업, 지역의 특성, 고유 문화, 지리적 특성, 특산품 활용 등을 잘 살리며 다른 지역과 차별적 요소가 있는 사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군 연계행 사업은 일단 그 사업 공모를 하면 그 일반 시민들이 공모를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하게 되면은 그 시군에서는 도에서는 도 소관부서에 그 검토와 또 시군 그 참여위원회 우선순위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은 도 그 분과위원회에서 경상남도 주민 참여 예산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도 주민 참여 예산은 시군 연계형과 주민자치형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 주민 참여형의 경우에는 주로 공모 신청의 주체가 각 면동의 주민 참여회가 주로 그 면동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신청케 하는 거죠. 그 대략 예산은 얼마입니까? 신청하는 예산은? 그 우리 시 배정되어 있는 게 2억 5천입니다. 예. 그 면동 2억 5천 규모로 해서 주민자치에서
우리 시를 거쳐 이제 도로 응모한다 이런 의미죠. 예, 그럼 20년, 21년 여기에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미리 내가 받아보지 못했는데 주민자치형의 경우 몇 건 우리가 선정되었습니까? 20년, 21년. 저도 요 갑작스럽게 오는 바람에 그 자료는 사실상 가지고 그럼 있지 차후에 않습니다. 예, 별도로 좀 드리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해서 예. 보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시군 연계형은 이제 주민자치회나 개인이 이제 그 공모에 참여한다 이런 의미죠. 예, 예. 그 차이가 뭡니까? 공모 과정에서의 차이가 주민자치형과 시군 연계형이. 그 주민자치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민자치회라든지 거기에서 이제 그 주민총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시로 올라오고요. 시를 통해서 도로 가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일단 주민자치에서 일단 시군 시군 연계형은 주민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예. 시를 거치지 않고 예. 도에 공모한다 예, 이런 예. 의미입니까? 예. 그다음에 신청 예산 규모 한도의 규모는 그건 없고요. 따로이. 그 시군 연계형은 3억 이내고. 시군 연계는 3억은 이내고. 예. 주민자치 시하고의 협의는 과정은 없습니까? 시군 연계형 예. 그 사전에 뭐 개인이 그 단독으로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서로 단독으로 올리기도 하고 단독으로 올리기 전에 이제 부서하고 뭐 이래서 뭐 자기 의견을 한번 물어볼 수도 있겠지. 이런 거는 한번 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도에 우리가 이제 주민 참여형 예산 이걸 어떻게든 공모에 신청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형의 경우에는 주민참여 면동위원회나 주민참여회에서 이제 어떻든 2억 5천 또는 3억 이걸 따내기 위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공모 사업 발굴을 위해 꽤나 열심히 고민하고 또 주민총회를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치열하게 이제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또 그를 통해서 선정되는 경우 이제 몇 건이냐 이것을 아직 모른다 이 말이죠. 예, 그 자료는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 연계형의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한다 이제 이런 의미다. 이 부분도 개인뿐만 아니라 주민 참여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응모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를 지금 이제 우리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은 물론 개인이 응모를 통해서 이제 선정되는 형식과 절차를 밟았다고는 하나 이제 20년도에 하니까 3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반려놀이터 조성 사업은 이미 19년도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무려 뭐 24억 뭐 도로도 놓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미 계획이 되어져 있었던 부분입니다. 즉 농업정책과가 정책 사업으로서 시가 이미 계획을 하고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뭐 예산 협의나 이런 것들. 그 과정에서 이제 예산이 부족하거나 또는 도와의 예산 협조를 위해서 협의는 했겠지만 모자라는 부분 또는 마중물 사업으로서의 도비를 가져오기 효과적인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주민 참여 예산으로 신청되어졌다라는 게 저의 판단이고요. 여기 사실상 맞습니다. 즉 말은 주민들이 개인 응모를 통해서 이 사업을 기획하고 또 신청해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그제면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상은 그 계획들이 이제 변경이 된 과정은 잘 아시잖아요. 반려동물이 이제 그제면 분들은 이제 그제면 숲소리 공원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을 이제 시가 이미 계획하고 있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주민들이 공모를 했어. 그제면 주민이 공모를 해서 놀이터 반려동물 조성 예산을 따오는 형식은 밟았지만 사실상은 시가 하는 사업을 주민 참여 예산의 형태를 빌어서 예산을 반영했다. 이런 내용이 제가 핵심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저 깊이 있게 그건 뭐 저쪽 그 부서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건도 있어요. 이게 이제 개인이 공모해서 도주민 참여 예산으로 우리가 시비하고 매칭돼서 예산을 사업들을 시행한 것처럼 되어져 있지만 사실상은 이제 시가 기획하고 또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넣은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도비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따오기 위해서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하는 경우가 나는 지난해 3건 중 2건이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민 참여 예산을 다른 시군에 비해서 3건 또 많은 규모를 우리가 따왔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민 참여 예산이나 하면 본래의 지지에 맞게 시민들이 기획하고 또 이렇게 해서 신청하는 형태의 그 좀 자주성이라든지 창의성, 주민 주도의 성들이 제대로 발휘되어서 따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과 환경을 이렇게 권장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 거기에서 시가 사실상 기억하고 또 시 예산의 반영을 위해서 주민 참여 예산을 형식을 빌어 개인에게 이렇게 엉모하는 형태로 가는 방식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물어봅니다. 예, 이제 그 사업들을 이제 뭐 이제 이거를 놔두고 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보면은 평소에 주민들이 시에다가 건의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요것 해주라, 저것 해주라. 그런 걸 이제 잘 반영 안 될 때는 이걸 한번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한번 신청해 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시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뭐 제안할 수도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모르겠습니다만도 어떤 하여튼 일반적으로 도에 하는 그 큰 사업들이 평소에 그런 게 많지 않을 거나 생각도 되어집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는요, 네. 주민 참여 예산 본래의 취지, 현재 우리가 예산에 있어서 관주도로 또 이렇게 해서 따오는 방식이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주민 주도와 주민 참여와 주민 기획을 통해서 설령 그런 부분들이 아주 치밀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주민 주도성과 주민 참여 또 주민 참여 예산의 본래의 취지를 우리가 만들어 그 과정 또한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주민이 제안하는 것들에 대해서 각 부서가 내용을 좀 채워주고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되지. 시가 예산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또는 예산을 좀 더 쉽게 우리가 가져오게 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주민 참여 예산의 방향들과 내용들을 이렇게 좀 주민들에게 이렇게 내어지는 방식은 지양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취지에 맞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지금 조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담당관님, 지금 우리 시에 그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어요. 예. 있고
또 그 참 예산제가 올라오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다 거의 몰라요. 그래서 그 모르는 것을 다 알려고 하는 것보다도 알면 좋지만 지역구의원이라도 이번에 참 예산제가 이런 것이 올라왔습니다 하고 다 해주지 뭐 좋지만은 지역구의원이라도 알 수 있게끔 지역구의원은 모르는 수가 많아요. 참 예는 뭐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또 의원들이 또 지역구의원이 또 도와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지금 의원들하고 그 주민참여위원들하고 혼돈이 많아요. 그래서 뭐 다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이런 의원들이 알아야 될 꼭 필요하기 때문에 뭐 우리 가장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그 유념하시고 그 의원님이 지적하는 것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들 없습니까? 지적할 예, 조대영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그 저는 크게 한 두 가지. 첫 번째는 지금 보니까 이 청년 정책에 한 뭐 10억, 16억 정도 이번에 편성돼 가지고 조금 남았네, 그지? 예. 165페이지. 뭐 166페이지도 보면 청년에 관련된 그 프로젝트가 많고 사업이 많으신데 이 청년 아카데미 운영 이건 어떤 겁니까? 뭡니까? 우리가 영상 촬영해 가지고 그 인터넷 올리고 유튜브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청년 문화 커뮤니티 공간 조성해 가지고 네. 요것도 2월금 해 가지고 1억 9천 한 2억 정도 되는데 1억 5천 쓰고 조금 남았고 이 청년 문화 커뮤니티 공간 조성은 이거는 또 뭐 어떤 내용입니까? 그 상문동에 보면 그 이룸이라고 있습니다. 청년 그 이룸 그 공간 조성하는 하고 그 아마 우리가 물품 좀 구입하고 남은 돈이 조금 있을 겁니다. 예, 예. 그럼 이 커뮤니티 공간에서 뭐 행사 같은 걸 합니까? 예, 그것은 이제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예. 어쨌든 이 청년 쪽으로 많이 이렇게 하고 있어서 참 기분은 좋습니다. 근데 이 우리가 이제 문화예술 스포츠 청년들도 왜 문화예술 스포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어쨌든 좀 그 축제라든지 그 거제대학교가 어쨌든 여기 뭐 초중고를 빼고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제대학하고 좀 소통을 하셔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이 다음 중간 이번 중간 그 또 축제도 하고 한다 그러던데 그런 데하고도 조금 이 교류를 하셔가지고 이 거제대학하고 좀 교류를 좀 하시면 그 여기 한 달 살기 같은 경우도 이번에 또 200억 들이 가지고 그 기숙사를 리모델링 한다 그래요. 네. 예, 그러면 그게 또 이제 시설이 잘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청년들이 또 스칼라 익스체인지 그냥 대학생들끼리 또 교류할 수도 있고 그죠? 이런 거는 거제대학하고 좀 협력을 좀 한번 해서 좋은 또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남북 교류 협력이라는 데에 뭐 이 부서가 지금 이제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팀이 없어지고 팀이, 예, 업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해 가지고 800만 원 예. 돼 있는데 예. 이거는 이제 많이 이쪽으로 거제도로 내려오면 지원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요게 이제 기존에 있는 분들 자격증 취득하면 그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예. 이 평화통일단체 지원 이거는 뭔 내용이고요? 그 평화통일 각 단체에서 평화통일 관련한 어떤 사업을 그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 하여튼 어쨌든 이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문화예술 체육 스포츠 관련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거제대학하고 좀 협력 교류해서 조금 활성화시키는 예. 그런 걸 한번 좀 연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예, 그럼 이상으로 추가 답변 요구 부서를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선포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을 하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